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입니다.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들께서 지켜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미북정상회담의 조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사전 비밀 접촉이 활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궁금한 것이 미북 정상회담, 그럼 어디서 열릴까요? 그 장소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비밀 접촉, 회담 장소를 두고 좀 힘겨루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최종 낙점지, 낙점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측의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그 주장 배경,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패널들이 생각하시는 최종 낙점지까지 말씀 부탁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핵심은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CNN,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북한 간 실무회담이 수차례 진행됐다. 제3국에서 만나기도 했다. 폼페이오 국장과 북한의 정찰 총국장이 비밀리에 직접 대화했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북 회담을 원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 그리고 스웨덴 등이 서로 개최하겠다라며 양국에 제안을 했다. 트럼프 사전 접촉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 등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접촉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상입니다. 탄력받은 미북 정상회담, 이제 남은 건 장소 그리고 날짜뿐인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인데요. CNN은 미북 정상회담이 5월 말 또는 6월 초 개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를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과 평양 그리고 몽고 울란바토르가 거론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Speaking on the phone, have even met in a third country, initially starting to prepare for these talks. And it indicates that both sides are serious to have talks because a lot of people outside official Washington were saying this meeting would never happen. 네, 준비된 순서대로 일단 노예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정상회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평양에서 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희망사항. 네, 제 희망사항은. 예.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의 희망사항이 평양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평양을 전격적으로 고려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예. 지금 뭐 CNN 얘기도 하셨지만은 몽골하고는 사실은 또 조금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또 관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좀 중간 정도까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선까지,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나서 조금 너무 멀리 가지 못하는 선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최진주 변호사가 준비되셨어요? 네, 아까 준비해놨습니다. 네. 벌써 한 몇 주 전인 것 같은데요. 네. 한저 없어에 제주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한마디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방으로 와라, 워싱턴 와라 이런 그 생각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양으로 와라.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물밑에서 아주 강한 그 물밑 접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평양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가려고 했다가 임기 말이어서 못 갔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세계의 평화를 그 상징하는 인물로서 가고 싶다는 생각은 꿀뚝 같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순간 결국 김정은의 체제 보장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죠.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평양에 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유럽의 각 나라들이 나오지만 우리 그거 뺏기는 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꼭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주도도 지금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향은 여쭤봐도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 아니에요, 고향? 저는 제주도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 대구인데요. 제주도는 제주도였으면 김광덕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제주도입니다. 김광덕 부장으로 가죠. 뭐. 네. 제주도가 고향.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주도에서 되기를 바란다고 며칠 전에 발언을 했었죠. 근데 뭐 또 이거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은 넣어서보다는 제주도에서 하면 좋겠고요. 근데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별로 네, 과학적이지 별로 과학적이지 않아 보여. 어쨌든 서로 주장하는 거는 저 위에 쓴 대로 워싱턴과 평양이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가 가능성이 높으냐? 제가 보기에는 양스, 스자 붙은 데 중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스위스나 스웨덴이다. 봅니다. 왜 그러냐? 네.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옛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 놀던 곳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기 때문에 스위스가 방법이 그런 데서 스위스 제네바 같은 곳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웨덴은 북한에서의 미국을 대신해서 영사 업무를 대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스웨덴이 그런 데서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북한은 평양이 아니면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하자는 거는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를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을 아마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과거 러시아와 지금 중국하고의 둘 다 그 두 나라와 좀 비교적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정보 이런 차원에서 정보 보안 차원에서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양우석 박사님. 예. 미국 트럼프 의중이 어떨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예, 미국 트럼프 의중이 가장 중요하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의 북미 회담을 성사시킨 대통령. 네. 두 번째 최초로 북의 평양을 찾을 수 있는 대통령. 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선택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빅 이벤트, 정치 이벤트가 펼쳐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이 트럼프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미 일정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좀 더 확장시키느냐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정치적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주도보다는 네. 통영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희상 선생이 수십 년 만에 서거한 지 수십 년 만에 지지난주에 통영에 유해를 옮겼고 그리고 통일의 상징인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의 고향에서 하는 게 네. 훨씬 더 의미 있고 상징적이지 않을까. 제주도보다는 통영이 낫다. 알겠습니다. 고향은 평양보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김영주 전 의원. 예,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는 것은 너무 자기 의중이 드러나는 행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평양을 스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제3국이 맞을 수 있는데 사실은 스웨덴 왜냐하면 저는 북유럽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서유럽보다는 예. 좀 더 밀집도가 높고 또 테러 위협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북유럽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것이 조금 더 한적하고 또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로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그 철로로 간다는 건 너무 먼 거리죠. 멀죠. 먼 거리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의미는 있네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에 하기는 어렵고 네.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울란바토르라도 너무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 예, 혹은 예. 노르웨이 그런 데서 할 수도 있지 헤이그 같은 곳도 예. 중요한 의제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이렇게 호칭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같이 갈까요 이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상회담이면? 이번에는 같이 가는 건가요? 그렇게들 보세요? 사실은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의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죠. 중요한. 영부인을 중요한 모시고 간다는 기보다는 좀 실제적으로 어떤 정상 간의 회담에 좀 더 정상 간의 회담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나. 모시고 가는 제가 것은 별로 보기에는 중요하지 이거에 않다. 대해서는 이번에 그 실무회담의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북한과 가까운 데서 열리게 되면 네. 이제 부인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먼 곳으로 갈 경우는 좀 적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동반이 거의 유력하고요. 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호칭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하고 부인의 호칭을 여사라고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동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한 거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님.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한가롭게 농담할 정도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눈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을 바라볼 때 그 9.11 테러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북이 그 ICBM으로 미국을 그 본토를 핵 무기로 공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 아주 깊게 넓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한다니까 집회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그 집회에서 그 국민들이 관중들이 야유를 보낼 정도예요. 그 트럼프한테. 예. 그래서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한 그 9.11 트라우마가 아주 크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제가 볼 땐 이래요. 김정은은 아마 조부와 아버지의 그 유훈 통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조부와 아버지는 뭐냐? 우리는 핵 강국이다. 그래서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만약에 한쪽이 크게 양보한다면 예컨대 북한이 양보해서 리비아식 해결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크게 양보해서 그래 살라미 식으로 그 이란식으로 하자라고 양보한다면 어느 나라 한쪽의 수도에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워싱턴이나 평양에서. 그러나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양쪽 다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의 어떤 수도 내지는 한국에서도 조차도 만나기 힘들고 결국 제3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가 결국에는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전혀 그 이 부담을 안 느낄 제네바가 저는 확실할 거다라고 예측됩니다.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과연 뭐가 될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 북한 양측이 제시할 체제 보장, 그리고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을 좀 부탁드리면서 수차례 지금 비밀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사전 접촉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 그리고 북한의 정보기관이 정찰총국인데요. 폼페이오 국장 그리고 북한의 정찰총국장이 이제 비밀리에 대화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일자 블룸버그 통신은 단 한 번도 김정은이 트럼프와 회담 계획에 대해 밝힌 적이 없다. 김정은이 핵 폐기 논의 제안한 것인지는 큰 의문이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미북 회담 앞두고 양측 접촉이 직접 이루어지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했다는 사실은 회담의 긍정적인 내용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보도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입니다. 지난달 26일 북중 회담에서 미국이 우리 체제를 보장하고 핵 포기에 따른 전면 보상이 가능하다면 핵은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뤄내면 평양에 대사관 개설을 요청할 생각도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사실은 그게 제일 관심이에요. 차명진 전 의원 정리되셨습니까? 저는 지금 양측이 엄청나게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 서로를 탐색할 거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의 기술적 진척도나 핵탄두 보유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계속 탐색할 거고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폐기할 의지가 진짜 있는가 이것은 물밑에서 상당히 탐색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실제 저는 북한 실무진이 상당히 미국의 탐색 그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그 김정은이 중국에 가가지고 체제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 이 소위 말하는 감시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이 파악된 것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미국이 우리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선체제 보장을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뭐 그 기존에서 얘기했던 대로 선 비핵화해라. 이것이 이제 현재 물밑에서 얘기되고 있는데 양자가 접점이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차전 접촉이 많아지고 활발해지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네. 아마 쟁점은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미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속내까지 드러냈다고 여러 보는데. 차례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핵 사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핵 폐기 과정을 다만 몇 단계로 할 수 있느냐. 완샷이냐 아니면 2단계, 3단계냐. 그리고 단계별로 하더라도 그 단계마다 일정한 경제적 리워드를 보상을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어떤 양보적 태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 입장에서도 매혹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고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 주변국들에 있어서의 어떤 북한에 대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북한으로서도 일정 정도의 어떤 더 많은 양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어느 길로 가든지 그거는 좀 쉽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목적지만 보면은 딱 뭐 합의가 금방 될 것처럼 보이더라도 완전 비핵화하겠다. 그럼 완전 체제 보장하겠다. 거기서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다 단계별로 다르고 예, 예. 또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본인들의 진정성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를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양무석 박사님. 예. 정상이 만나서 뭐 체면 구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접촉이 상당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가능할 거죠, 이게? 상당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부분 의제에 대한 그 상호 합의들이 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뭐 그 정상회담은 거기에 도장 찍는 그 상징적 정치 이벤트거든요. 이미 물 밑에서 충분히 합의된 내용들과 마지막 한두 개를 얹어놓고 정상회담이 이제 결정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들 간에 있어서의 만남 자체가 상당 부분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합의가 의견들이 도달했다라고 본다. 많이 이제 좁혀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북한에서 체제 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가지겠죠. 현재의 휴전 협정 지금 계속해서 전쟁 상태잖아요. 전쟁 상태에서 잠시 휴전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종전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으로 기본적인 그 이 협정을 바꾸면 그에 부대되는 수많은 군사적 조치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협정으로 전한 그 1차적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과 평양의 대사간의 상호개소, 개설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화협정은 크게 이 두 가지로 합의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그 북미회담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유튜브 시청자들은 독도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 의견들을 많이 줬다라는 부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앵커가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앵커 보조로서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던져봅니다. 앵커 보조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을 다른 수당이 나갑니까? 최진영 변호사. 네, 항상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사자들과 상대방과 하다 보면은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걸 두고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그 싸움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선 체제 보장을 해라라고 지금 김정은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거 다 포기하겠다. 그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 비핵화해라. 그것 또한 CVID 그것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어떤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번에는 경제협정에 대해서는 경협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 비핵화가 핵심이다. 정말 그 방향을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단계적인 어떤 해법 중에 이른바 포괄적 합의 후 단계적 비핵화 이행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의안을 북한으로부터 끌어낸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을 핵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리비아식 핵법 한마디로 선 비핵화 이후에 국교 정상화 이것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그것을 김정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 열리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와 앞서는 4월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 그 어떤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광덕 정부장님 정리해 주세요. 예, 미국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비핵화인데 그중에 비핵화에 가장 많은 핵을 폐기하자는 거죠. 예. 핵을 폐기하고 그다음 동시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폐기하는 이러한 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체제 보장과 경제적 보상 그리고 더불어서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남쪽에서의 비핵화 그러니까 즉 주한미군에 있어서의 비핵화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포괄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을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해버리는 방식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슬슬 하는 방식을 택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행을 바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방식으로 즉각 하느냐 아니면 오솔길을 걷는 식으로 하느냐 이건데 과거에 보면 합의가 몇 차례 있었으면 제네바 합의라든가 2005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9.19 합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북한이 그걸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실행을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을 택하게 될 거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된다면 북한이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기될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준희 변호사의 말씀 중에 한미 정상회담 4월 말 얘기하신 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 4월 27일이죠, 정해진. 네, 4월 27일. 그게 4월, 한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북한 간 정상회담. 양측이 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짐이 좋다 하는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저는 희망을 부여잡고 5월을 맞고 싶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시각이 벌써 6시 3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이렇게 평화의 봄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데 두 전직 대통령 신세는 아주 한겨울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MB를 기소했습니다. 그 죄가 어마어마합니다.